오늘은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이병민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의 영어 교육의 방향성과 좋은 조언을 좀 들어보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교수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아닙니다. 감사하고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좋은 영어 교육이란 무엇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큰, 큰 주제를 너무 일찍 던지셨는데, 좋은 영어 교육이라는 게 한마디로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글을 좀 잘 읽는다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외국인들하고 만나서 소통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는 교육이 좋은 영어 교육이겠죠. 예, 그거를 목표로 해서 얼마만큼 이제 성과가 나느냐 안 나느냐 하는 부분인데 현실에서 보면 또 그거는 잘 안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어떤 기준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상과 또 학교 아니면 그 현실은 조금 많이 다른 이제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또 수능을 보고 아이들이 또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되는데 네, 또 그쪽에 또 집중하다 보면 의사소통이 또 자유롭지 네, 않은데 이게 정말 큰 딜레마인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 그럼요. 마리도 잡기 어려운데 두 마리를 다 잡기는 쉽지 않은데 저희는 주로 이제 학교 공교육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 아니면 이제 전체적인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을 다루잖아요. 아마도 이제 학부모나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학교 영어도 잘해야 되고 잘한다는 게 이게 좋은 성적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수능 시험이라든지 여기서 좋은 결과를 내고 근데 사실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사회에 나가서 진짜 영어를 필요로 하는 공간에서 내가 영어를 잘 활용해서 상대방과 소통하고 내가 필요한 문서를 읽는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학교만 믿고 또 가다가는 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학생이나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은 이렇게 일치시켜주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고민들이 이제 공감대가 잘 형성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부모는 학원도 보내고 어떤 부모는 뭐 엄마표 영어도 하고 어떤 부모는 뭐 조기 유학도 보내고 또 어떤 부모는 그냥 공교육만 믿고 다니고 그리고 거기에 부응해서 국가도 뭘 해보려고 했지만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직 변화는 별로 되지 않았다. 시도는 했지만 네. 큰 변화는 없었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학교 교육은 약간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정부에서 이제 영어 교육에 대한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의사소통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나갔는데 이제 그런 영어 정책들이 이제 하나씩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영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정부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관심이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영어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집에서 그럼 저희가 좀 해야 될 일이 많아진 것 같은데 공교육만 지금 믿고 있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한 언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한 언어를 배울 때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이 네 가지를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 잘한다. 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 영어를 내 언어처럼 해보려고 했지만 습득하기가 가장 어려운 게 외국어예요, 사실은. 네 개의 기능을 원어민처럼 다 잘한다라는 그런 거는 없고 그래도 이제 뭔가 욕심을 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대개는 이제 어, 읽기하고 이제 듣기가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우리가 배우기가 좀 수월하죠. 뭐 읽기 같은 건 책을 많이 읽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듣기 같은 거는 이런 저 뭐 유튜브라든지 요새 뭐 이렇게 저 오디오 영상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찾아서 들으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습득하기가 쉽고
쓰는 거라든지 이제 말하는 것은 이제 말하는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요새는 뭐 AI, 챗GPT 뭐 이런 거 가지고도 말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쓰는 것도 이제 기회가 생겨서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미국 같으면 자기 모국어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이들이 되게 어릴 때 배우기 때문에 되게 이제 듣기부터 하잖아요. 듣기부터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유치원 때 애들이 만약에 영어를 한다 이러면 대개는 이제 듣기부터 할 가능성이 높죠. 높고 그러고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뭐 읽기 이런 걸 하는데 대개는 그것이 이게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는 많은데 그것도 이제 아이들의 취향이 다르죠. 어린아이들은 대개는 이제 듣는 것들을 더 좋아하거나 쉬워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어라는 언어에 조금 노출이 되면은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시기를 거쳐서 읽는 거로 갈 수 있는데, 읽는 거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우리 모국어 같은 경우에도 아주 어린 나이에는 잘 접근하지 않거든요. 이제 내가 생물학적으로 좀 아이들이 성장을 해야지만이 그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국어도 되게 늦잖아요. 한 5살, 뭐 6살 이런 정도 돼야지 애들이 한글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럼요. 예. 예. 영어도 뭐 마찬가지죠. 꾸준하게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지속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어린 시절에 온 애들 있잖아요. 유치원 다니다가 한국에 온 애들. 이런 아이들이, 저기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러면 영어 능력을 계속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애들이 주로 듣기로만 이걸 언어를 습득해서 한국에 오면 아무래도 그 공간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읽기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그거를 자기 언어를 유지해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읽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죠. 네. 한국 상황에서. 네. 그럼 그 최근에 네. 그 조기 교육 때문에 뭐 4세 고시, 7세 고시라고 들어보셨죠, 교수님? 네. 영어 유치원. 네. 과연 꼭 필요할 것인가? 언제부터 또 영어는 아이들이 교육하면 좋을까? 한국에서 조기 영어 교육은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효과성이 나타나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조기가 아니라 적기냐 아니면 저는 이제 오히려 전체 노출 시간, 노출의 양 이런 걸 더 강조하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영어를 이제 듣잖아요. 이 조기에 이제 일찍 시작한다는 나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나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컵에 있는 물을 이렇게 조금만 부어도 그 나이 또래 애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나이가 중요한데, 한국적 상황에서는 그 아이에게 영어라는 이 물을 부어줄 수 있는 양이 많지 않잖아요. 그쵸. 애가 무슨 학원을 다니고 유치원 때 뭐 학원 다니고 뭐 어디 뭐 방과후 학습을 하고 뭐 해도 그거 거의 코끼리 비스켓이라서 그런 정도의 양이 들어왔는데 얘가 몇 살이냐 하는 것은 저는 그건 암만 학문적으로 들여다봐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살이냐 20살이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5살이냐 6살이냐 7살이냐 8살이냐 9살이냐 제가 보기엔 그 별 차이는 없어요. 없는데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은 이제 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쌓이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찍 시작한 애들이 일찍 했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일찍 했으니까 코끼리 비스켓 하나 더 먹은 거죠.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양이 조금씩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5살에 시작했는데 어떤 애가 7살에 시작을 했단 말이죠. 시작을 했는데 더 많이 먹은 거예요. 더 집중해서 먹고. 그러면 이 5살에서 먹은 아이들의 양은 그냥 한 몇 개월이면 그냥 커버가 되는 양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학부모들이 우리 애가 7살, 8살이니까 너무 늦었다. 그거는 저는 아무 근거가 없는 거라고 사실 생각해요. 시기보다는 노출의 양이 훨씬 네. 중요하다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말씀해 꾸준하게 주신 거죠. 지속적으로 가느냐라는 거죠. 그게 뭐 단기간에 끝낼 거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애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걸 가느냐라는 게 관건이죠. 그럼 파닉스 교육에 대한 얘기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파닉스는 네. 조금 미안하지만 제가 파닉스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파닉스라는 것은 원래 우리나라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미국 어린아이들한테 글자를 가르쳐 주려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이 만약에 6세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6세면
자기 모국어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로는 뭐 그 아이들이 단어도 뭐 한 10,000단어 정도를 알고 있고 무슨 말을 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제 글자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글자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는데 그 아이들한테 글자를 소리로 낼 수 있으면 여기 예를 들어서 뭐 man 이러고 써 있는데 이 아이가 이거를 글자를 보고 man이라고 소리를 낼 수 있으면 걔는 이미 소리로는 man을 알고 있잖아요. father, mother, 뭐 sister 이런 거는 이미 다 알거든요. 아는데 글자로 봤을 때 이거를 소리를 못 내니까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파닉스라고 하는 것은 그 글자를 보고 소리를 만들어내는 걸 훈련시키는 것이 그 원래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아이들한테는 파닉스 교육은 거의 필수로 시키고 저는 그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알라딘의 비밀의 문을 열는 열쇠다. 미국 아이들한테는 이 파닉스라는 게. 근데 한국 아이들한테는 한국 아이들 특징이 게 영어를 모르잖아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뭐 말도 한마디 할 줄 모르고 뭐 단어도 별로 아는 게 없고 근데 그 아이들한테 대놓고 글자를 소리내는 능력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man이라고 써 있는 걸 man이라고 써 있는 걸 보고 이거는 man이라고 읽어 라고 가르친들 뜻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파닉스라는 게 미국에서는 파닉스를 우리나라는 학원에서 그걸 뭐 파닉스 6개월이면 뗀다 이러는데 파닉스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미국의 철자라는 것이 그걸 딥 랭귀지라고 하는 게 철자가 매우 복잡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우리 대학원생들이 그 영어 텍스트 읽을 때 어떤 새로운 잘 모르는 단어를 이상하게 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책에도 썼지만은 우리 영어 학부학생들도 그 영어 교재론을 제가 강의하는데 교재론을 그 learning material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M-A-T-E-R-I-L 인데 이게 material 이렇게 발음되는데 이걸 material이라고 읽어요. 서울대 영어과 학생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material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잘못된 한국의 파닉스 교육의 영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지금도 모르는 단어를 보면은 반드시 발음을 확인하거든요. 사전에 가갖고 몇 번씩 들어본다. 왜냐하면 영어는 스펠링 가지고서는 정확한 발음을 읽어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철자가 여러 방식으로 읽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구간조한테 소리를 내는 인간의 그 한국어 소리를 가르쳐주면 구간조가 말을 하는 거냐 이거죠. 그냥 소리만 내는 거지. 파닉스는 거의 정말로 이렇게 그냥 조금 아이들한테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언어를 이해하거나 글을 읽거나 하려면 가야 할 길이 정말 너무 멀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첫걸음에 불과한 것이지 파닉스를 하면 마치 뭐 미국 아이들처럼 글을 줄줄 읽는다 뭐 이런 거는 거의 저는 믿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럼 우리 한국의 영어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될지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주제인 게 이제 영어라는 것이 중요한 외국어이니까 학교 교육 속에다가 이렇게 담아놨잖아요. 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은 보면 우리나라에서 영어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국가가 인식을 해서 거기다 담아 놓은 거고, 그런 속에서 또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학부모들의 요구는 또 매우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부모는 뭐 적당히 우리 애가 학교에서 영어 성적 잘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학부모도 있고, 또 어떤 학부모는 우리 애가 장차 뭐 영어권에서 살 텐데 거기서 외국인들하고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고 더 나아가서 나는 우리 애가 원어민처럼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학부모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 맞춰주기에는 학교 교육이 한계가 있는 거죠. 네. 학교 교육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공통 분모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교육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국민들의 수요는 또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동안 지난 한 20년 동안 사교육, 학부모 요구, 세계적인 영어 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학교 교육 요것이 잘 안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거죠. You got me shaking, yeah, I